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자원회계를 포함한 재임 시절의 각종 비화를 거침없이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회고록 제작을 주도한 분이시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전화로 연결을 해서 정치권에 일고 있는 회고록 논란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우 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두우입니다. 예. 예, 일단 회고록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네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이 논란을 일으키자는 게 본래 취지가 아니다. 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말씀도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예. 토요일 오후에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되는 상황 자체를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예.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이라든지 정치권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이 회고록을 내던 목적이 국민들에게 알릴 부분을 알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모들이 개입을 해서 더더욱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좀 시키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모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만 책 내용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또 책 출간에 유감까지 표명하면서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를테면 세종시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비화 등에 관련된 그런 비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인데 뭐랄까요? 이러한 내용들은 좀 내용 자체가 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현직 대통령 간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전혀 못 하셨던 겁니까? 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인 반응은 회고록이 출간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마도 언론 보도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회고록이 시중에 나왔습니다. 예. 정독에서 보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만큼은 많이 풀렸을 겁니다. 예, 그럼 직접 확인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오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해는 좀 풀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관련돼서 공개된 비화가 굉장히 많네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쌀 옥수수 비료 외에도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저지르고 나서 쌀 지원을 하면 유감 표명할 수 있다. 이런 민감한 내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비사들이 공개되면서 또 현 정권은 또 대북 관계를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노력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접촉의 비사를 공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 회고록에 언급된 남북 관련 이야기는 대체로 언론에서 다룬 사안들입니다. 그동안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개된 부분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100억 달러를 북한에서 은행을 만든다고 국제은행을 만든다고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게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투자를 했다가 그 돈이 그 은행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책의 내용을 기술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100억 달러 뭐 이런 내용은 사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들이 어떠한 남북 간의 어떠한 이면 합의 혹은 어떤 비선 접촉에 의해서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세상에 알려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에서 늘 이런 정상회담을 하거나 할 때 북한은 늘 갑의 입장 내지는 옛날 왕조 시대로 말하면 조공을 받는 입장의 자세를 취한 겁니다. 예.
남쪽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늘 자기들 주도로 끌고 가고 싶어 했고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도 예. 있었네요. 이제 그 내용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퇴임 2년도 안 돼서 자원외교를 평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일종의 견제다. 자기 방어용이다.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서 방어용으로 썼다면은 예. 이거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술을 했겠죠. 지금 이 분량은 이 회고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쪽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자원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회고록에 전혀 없었다면, 예. 제가 야당이 뭐라고 하면 세간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또는 약점이 있어서 안 썼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회고록에 이제 보면 이제 자원외교로 공기업의 해외에 투자한 돈을 26조 원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 총 회수 전망액이 30조 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로 41조 원이 투자됐고 그다음에 36조는 날라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회고록 내용과 또 야당이 주장하는 투자금 계산 방식부터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다른 건가요, 이게? 이 부분은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41조를 투자했는데 36조가 날아갔다. 지금은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예. 향후 몇 년이 지나면은 오히려 이제 회수율이 더 높아져서 지금 투자액 대비 수익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계산을 했던 게 아닙니다. 현 정부의 계산에 따라서 그게 국회에서 제출된 겁니다. 회수 전망액을 30조로 추산하는 것이다. 예. 이제 무엇보다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뭐 증인으로 출석하실 것인가 이런 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조사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50 청문회에 선 게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큰 비리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검찰의 수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권 핵심부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서 지난 정책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고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향후에는 어떤 대통령도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이 국회 국정조사에 서게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가부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피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나갈 이유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할 이유도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새해 들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그걸 악재가 된다, 뭐 호재가 된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서 이 회고록을 출간한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건 회고록은 그야말로 계획된 대로 예정대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예. 출판사와 계약한 게 작년 8월입니다. 예. 8월에 12월 달에 책을 내는 게 좋겠다는 게 출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출판 성수기라는 게 12월, 6월 이렇게 책이 나오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되면은 방학도 다가오고 해서 오히려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예. 또 한편 또 제가 이제 책을 총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한 1년 반 전에 처음 맡으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2014년 12월쯤 연말쯤 돼야 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고록이 언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시기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게 한 달 정도 더 늦어지게 된 것은 출판사에서 부록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록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부록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서 부록을 내게 되는 되기까지 제가 그걸 쓰는데 한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어져서 1월 말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고록 내용을 보면 이제 민감한 내용이 많고 또 이제 비사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걸 쓰신 것이냐 이런 걸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자료를 보신 건가요? 그 당시 언론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심지어 대통령 기록관에까지 가서 그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거기 가서 그 조회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시고 이용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 등을 했기 때문에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검토하신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럼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는 게 외국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클린턴 회고록을 보면 매일매일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났다는 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속 남북 문제만을 이렇게 들고 하는다는 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회고록 내용을 보고 이제 정책 관련 내용이고 이제 정치 현안 내용은 거의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정치를 분리해서 회고록을 출간하는 뜻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 정치 분야의 회고록은 아마도 이게 꼭 회고록이 될지 언론 인터뷰가 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어떤 제2의 회고록을 따로 준비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예. 현실적으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회고록 2의 출간은 어렵지 않나 이런 진단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여건상으로요. 예, 여건상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제작을 주도했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